네, 안녕하세요. 영문법 다시 정리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두 개 강의를 빼면 이번 강의가 아마 본격적인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그 원리,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영문법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책들이 1, 2, 3, 4, 5 형식 요거 뭐 정리하고 막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할 때 사실은 필요한 거지, 처음 배우는 사람이 5형식으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배워서도 안 돼요. 또 헷갈리기만 하고. 그럼 뭐냐, 영어가 원래 처음부터 문장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냥 그 자체를 봐야 돼요. 영어 공부하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영어 문장을 25가지인가로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바보짓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문장 만드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 좀 전제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일단은 저는 영어가 동굴벽화에서 시작했다라는 설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영어로 된 문장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 문장이 말하는 그 바가 꼭 한국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야 된다. 요거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설명 방식을 그거에 전제를 두고 하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말이 이게 그림이지 사실은 거의 기호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봤을 때 한국말도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기호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돼요. 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할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걸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 기호가 필요하겠죠? 이게 나예요. 이게 뭐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학교예요. 이게 그림이냐? 제가 말씀드려요. 거의 기호에 가깝다고요. 이걸 어떻게 나열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까요?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막 영화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 상형 문자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냥 그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1번처럼 그리는 게 맞을까요? 2번처럼 그리는 게 맞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요? 반대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 전에 한국말도 생각하지 말고 영어도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 그려진 그대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만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그려진 그 순서 그대로 이해만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둘 다 맞죠. 그쵸? 어느 것 틀린 거는 없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두 가지의 순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정해야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버리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를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그렸으니까 그렇죠. 그림을 한 컷 한 컷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 컷씩 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 컷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컷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만화 보듯이, 그죠? 만화 이렇게 넘기면서 보듯이 봐보세요. 요거는 연결이 됩니까? 요거는 연결이 돼요. 그죠?
요거는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해요. 연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두 번째 순서로 이 그림을 본 다음에, 그죠?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오면, 그죠? 연결이 될 것 같으세요?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되게 커요.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이 그림에서 바로 이 그림이 나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그림이 나와버리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학교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는 요런 순서대로 그리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는 뭐야? 더 힘들고 더 헷갈리니까 그리지 말자. 이 순서로는 쓰지 말자. 이거 버렸어요. 이거 버리고 이거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 순서가 갖는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갖는 특징. 이 순서가 갖는 법칙.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순서가 갖는 법칙은 뭐냐면 이 순서하고 뭐가 틀리냐? 주인공이 일단 먼저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주인공이 먼저 나오는 건 맞아요. 주인공이 먼저 나온 다음에 어떤 순서로 그려요? 여기서 가까운 순서대로 그려요. 여기서 가까운 순서로 여기서 이 뒤에 이 녀석에 대한 설명, 이 녀석에 대한 설명 이렇게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이 먼저 나와요. 물론 문법에서 주어라고 하겠죠. 나오고 요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녀석한테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그리자가 제1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무언가를 한다예요. 뭐가 제일 가깝겠어요? 주인공 몸에서 뻗어나오는 동작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어떤 어순을 갖느냐,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주어, 동사의 어순에 맞는 문장.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영어 어떻게 쓰면 돼요? 나는, 일단 주인공 먼저. 나는, 나한테서 지금 제일 가까운 거는 마시는 거예요? 커피예요? 아니죠. 마시고 싶다라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감정 상태가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 기준으로, 다시 원트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커피예요? 마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나는 마시는 동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 녀석으로 봐서, 그러면 마시기는 마시는데 뭘 마셔요? 커피 마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공 기준으로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인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기준으로 뭐를 제일 빨리 빼는 게 맞아요? 이 녀석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동작을 빼는 게 맞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방 안에 있는 친구를 봤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죠? 내가 한 동작이 뭔데요? 의미만 생각하세요. 한국말 생각하지 마. 한국말의 어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만 생각하세요. 그 의미를 그려보세요. 내가 봤는데 그 보는 대상은 내 친구라고 할게요. 내 친구였어요. 맞아요? 내 친구였어요. 내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어디 있었어요? 방 안에 있어요. 인더룸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영어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로 말할 때는 한국말을 생각하지 말고 의미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나에 대한 설명, 그죠? 이거의 대상, 이거에 대한 설명. 이 순서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앞전에 제가 했던 거 I want, 그 다음에 drink, 커피 요 문장 잠깐만 다시 써볼게요.
물론 여기에 to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want니까 to 써야 된다는 거는 나중에 배우고요. 나중에 이렇게 만드는 거를 먼저 배운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요?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원리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서대로 그린다. 근데 그 순서가 우리말에 말하는 순서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기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어는 어순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근데 영어는 어순이 어찌 보면 어순이 그냥 목숨이에요. 목숨.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사가 중요해요. 조사끼리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국말로 철수, 영희, 사랑 3개 단어만 제시할게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철수는 고유명사, 영희도 고유명사, 사랑만 love로 바꾸면 되죠? 그죠? 요 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철수, 영희, 사랑 이 세 단어 가지고 한국말로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이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영희, 요거 영어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단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어를 바꾸지를 않을 거예요. 뭐만 바꿀 거예요? 단어를 조립하는, 배열하는 그 순서만 바꿀 거예요. 바꿔놓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 비디오를 없앨게요. 자, 왼편에 보이시는 3개 문장은 한국어입니다. 그죠? 이 뜻을 생각해 주세요. 뜻을.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3개는 영어로 바꾼 거예요. 뜻을 생각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된 지금 3개는 뜻이 같나요? 틀린가요?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네, 한국어로 된 3개는 뜻이 같죠. 그죠? 한국어로 된 3개는 문장의 뜻이 같아요. 물론 이런 식의 어순을 쓰는 한국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요? 영어는 뜻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 어찌 보면 거의 반대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문장이 안 되죠. 아예. 사실은 실제적인 문장이 아예 안 되죠. 잘 봐줘야 러브 사랑해라 명령문인가?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가시나요? 영어는 이 순서대로 그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단어라도 이 자리에 오면 주어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주어예요. 어떤 단어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동사예요. 물론 여기 뒤에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무슨 부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풀어갈 얘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는 순서대로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그려주면 끝나요. 근데 한국어는요,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어떤 단어가 하나 더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 조사가 안 바뀌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주격조사 은는이가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조사가 은는이가가 붙어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주어가 돼요. 마찬가지로 목적격조사 을르리라 그러죠. 을르리 붙어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목적어가 돼요.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예요. 보통 직독직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이 어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사 막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사 잘못 붙이면 완전히 말 산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 조사 쓰는 거 은근히 어려워요. 우리말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영어로 된 걸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조사가 이상하게 붙으면 말 진짜 이상해요. 심지어는 말 안 돼요. 원래 의도했던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는 조사가 중요하다. 조사를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역할이 결정이 된다. 영어는 반대로 단어를 어느 위치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역할과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영어는 품사에서 자유롭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화면 좀 다시 올릴게요.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는 품사에서 자유롭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맨날 무슨 단어 무슨 품사 무슨 단어 무슨 품사 그걸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뜻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품사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품사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볼까요? 토익 공부하시는 분한테 late 이거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 부사 이거 둘 다 써요. before 혹은 after. 이거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이거 굳이 따지자면은 전치사, 접속사 실제로 둘 다 쓰죠. 왜? 뜻이 워낙에 강하니까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또 뜻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품사로 하나로 완전히 빡 박혀있는 것도 있긴 있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는 품사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럼 품사는 뭐가 결정해야 돼? 문장 속에서 위치가 결정을 해요.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돼요.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명사가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 블로그에서도 그런 예들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어떤 단어가 오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읽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읽어버려야 되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기준선을 이렇게 딱 주고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여요. 그게 영어가 원래 말을 하는 어순이에요. 요거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부사끼리의 어순 뭐 외우라 그래요? 장방시로 외우라 그러죠. 장방시로 외우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그 주소는 한국말하고 완전히 반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주소만 가지고 좀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요거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 주소가 오늘도 라면이군. 계란 넣으면 좋으리. 뭐 이렇게 했다 쳐봐요. 오늘도 라면이군. 계란 넣으면 좋으리. 뭐 이렇게 했다 쳐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 그랬어요? 기준선 먼저 정해놓고 설명하는 말 뒤에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 집 주소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어디겠어요? 제일 가까운 여기겠죠. 얘에 대한 설명, 얘 어디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또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있죠. 이건 어디에 속해 있는 건데? 여기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결론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하고 완전히 무슨 반대로 생각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선을 먼저 던져놓고 설명하는 말을 나중에 붙는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특히나 주소 같은 게 우리나라 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결과치를 낳을 뿐입니다.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어순. 오늘 요거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품사,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 이 형태로 쓰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여기는 주어예요. 뭐가 들어오던 간에 여기는 동사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하는 말이 나중에 붙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영어는 원래 설명하는 말, 수식하는 말이 뒤에 붙어요.
원래. 아닌데, 나 많이 봤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해볼게요. 아름다운 궁전 어떻게 하겠어요? Beautiful palace라고 하겠죠? 그죠? Beautiful palace. palace가 이제 궁전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수식해주는 말 앞에 붙었잖아. 너 왜 뻥쳐? 너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뻥이었네.가 아니고, 이게 예외예요. 이게 예외예요. 무슨 얘기지? 자, 원래 영어는 설명하는 말을 뒤에 붙인다가 원칙인데, 상대적으로 좀 짧고 간단한 거는 앞에 쓰자예요. 크게 요렇게 의미 단위로 요렇게 묶어봤을 때 이렇게 별 큰 차이 없이 별로 헷갈리지 않으니까 우리 요렇게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책 중에서도 뭐 고전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Palace Beautiful이라고 돼 있어요. 왜? 설명하는 말을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게 왜 어렵냐? 영어를 처음 공부를 할 때 접근하기 쉬우라고 이런 형태를 먼저 보여줘요. 이런 형태를 먼저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후치 수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많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게 후치 수식 나오면 먼저 쓰러져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영어 공부해준 거 이렇게 쭉 해서 가장 힘들었던 거 공부하다가 잘 안 됐던 거 막혔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하는 말이 뒤에 붙었는데 그때 이렇게 확 해석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되고 어거지로 끼워 맞추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놓치시면 안 돼요. 설명하는 말이 나중에 붙는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은 영어 문장 읽고 이해하는데 처리할 수 있어요. 다음 화면 잠깐 볼게요. 부가의문문 뭔지 아세요? 너 학생이지 아니니?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You are a student. 너 학생이지 아니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학생이 맞으면 대답 뭘로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yes죠. 맞아요? yes I am이죠. 정확하게는. 자, 한국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말로 너 학생이지 아니니? 아니에요. 저 학생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 학생이지 아니니? 아니요. 이래버리면. 그래서 학생 맞다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한국말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영어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 안에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던 어떤 형태로 물어보던 간에 대답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맞다 안 맞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yes라고 밖에 대답을 못해요. 안추로 물어봤어도 yes예요. 그냥 나 맞아. 나 맞아요. 나 맞아.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영어는 다시 기준선을 제대로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기준선 따라서 설명하는 말 뒤에 붙이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게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원칙이에요. 이 정도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에 따른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 예,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문법 다시 정리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2개 강의를 빼면 이번 강의가 아마 본격적인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어가 문장을 만드는 그 원리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영문법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책들이 1, 2, 3, 4, 5 형식 요거 뭐 정리하고 막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할 때 사실은 필요한 거지 처음 배우는 사람이 5형식으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배워서도 안 돼요. 또 헷갈리기만 하고. 그럼 뭐냐, 영어가 원래 처음부터 문장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냥 그 자체를 봐야 돼요. 영어 공부하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영어 문장을 25가지인가로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바보짓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문장 만드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 좀 전제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일단은 저는 영어가 동굴벽화에서 시작했다라는 설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영어로 된 문장을 읽을 때 그림이 그림입니다. 1번처럼 그리는 게 맞을까요? 2번처럼 그리는 게 맞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요? 반대로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 전에 한국말도 생각하지 말고 영어도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 그려진 그대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만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 그려진 그 순서 그대로 이해만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둘 다 맞죠. 그죠? 어느 거 틀린 거는 없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두 가지의 순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정해야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버리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를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그렸으니까 그렇죠. 그림을 한 컷 한 컷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한 컷씩 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 컷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컷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만화 보듯이, 그죠? 만화 이렇게 넘기면서 보듯이 봐보세요. 요거는 연결이 됩니까? 요거는 연결이 돼요. 그죠? 요거는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해요. 연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두 번째 순서로 이 그림을 본 다음에, 그죠?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오면, 그죠? 연결이 될 것 같으세요?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되게 커요.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이 그림에서 바로 이 그림이 나와버리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그림이 나와버리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학교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는 요런 순서대로 그리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는 뭐야? 더 힘들고 더 헷갈리니까 그리지 말자. 이 순서로는 쓰지 말자. 이거 그려져야 한다. 그 문장이 말하는 그 바가 꼭 한국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야 된다. 요거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설명 방식을 그거에 전제를 두고 하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수업에서는 제가 말이 이게 그림이지 사실은 거의 기호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봤을 때 한국말도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기호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돼요. 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할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걸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 기호가 필요하겠죠? 이게 나예요. 이게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학교예요. 이게 그림이냐? 제가 말씀드려요. 거의 기호에 가깝다고요. 이걸 어떻게 나열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까요?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막 영화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 상형 문자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냥 그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질서요. 이거 버리고 이거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 순서가 갖는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갖는 특징. 이 순서가 갖는 법칙.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순서가 갖는 법칙은 뭐냐면 이 순서하고 뭐가 틀리냐. 주인공이 일단 먼저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주인공이 먼저 나오는 건 맞아요. 주인공이 먼저 나온 다음에 어떤 순서로 그려요? 여기서 가까운 순서대로 그려요. 여기서 가까운 순서로 여기서 이 뒤에 이 녀석에 대한 설명, 이 녀석에 대한 설명 이렇게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이 먼저 나와요. 물론 문법에서 주어라고 하겠죠. 나오고 요 녀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녀석한테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그리자가 제1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무언가를 한다예요. 뭐가 제일 가깝겠어요? 주인공 몸에서 뻗어나오는 동작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어떤 어순을 갖느냐,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주어, 동사의 어순에 맞는 문장.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